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요새 자주 뵙죠?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40일 남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높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TK와 제주도 빼고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는데 이번 6.3 지선은 그 이상의 결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요새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귀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센터뷰 식구들이 정말 많이 뵙고 싶었거든요. 저희 센터뷰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뷰 시청자 여러분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네, 이제 봄도 좀 지나가고, 그렇죠. 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번 선거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요새 뭐 당연하게도 당의 지도부이시니 네. 지선 때문에 정신 정말 없으실 텐데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좀 어떤 점이 좀 힘드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제 공천은 좀 어느 정도 지방선거 공천은 일단락 돼가고요. 이제 보궐선거 공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약간 폭풍전야 비슷하게 예. 네, 신경이 좀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도 지역구 내려가서 일단 우리 지역에 이겨야 됩니다. 네, 용인 시장 선거. 네, 용인 시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 누굽니까? 네, 현근택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인에서는 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아직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보궐은 좀 전략 공천이라고 하나요? 네. 전략적인 어떤 판단들이 필요할 텐데 어제요. 바로 제가 본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뉴스토마토에서요.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하남갑, 그러니까 추미애 지역구? 경기도 지사 후보가 네. 나오는 여기에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의원,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는 하정우 AI 수석, 네. 그리고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고민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확정은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여기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되면 좀 윤곽이 나온다. 근데 윤곽이라는 게 상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네. 정도는 돼야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어디가 어떻게 이제 쟁점이 좁혀지고 그다음에 쟁점이 없는 것들은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 거고 다음 주 되면 아마 쟁점도 이제 일단락 되겠죠. 그 권한이 오롯이 좀 대표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략 공천이니까 대표한테 권한이 최종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방선거 공천보다는 대표가 결정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그 승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표가 상의를 할 겁니다. 합의가 좀 필요한 그래도 네. 물론 대표의 권한이 크긴 하겠지만 네, 네, 그 네.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자 이제 지선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제가 좌상단에 이제 항상 제가 저기 보이시면은 저렇게 수식어를 항상 고민해요. 이 정치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성공의 중심이자 화제의 중심. 어떤 이 표현에 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탄생부터 네. 지금 높은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까지 이현주 최고께서 네. 뒤에 계셨고 그 누구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이 민주당의 어떤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또 계셨다. 이렇게 좀 상반된 평가들이 오갈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소화해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뭐 음. 즐겁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네. 네. 그게 최고죠. 네, 예. 네, 네. 아니 뭐 정치는 항상 화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제를 돌파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능력이고 네, 또 저는 뭐 그런 것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야, 야, 네, 야. 괜찮습니다. 멘탈이 상당히 네. 센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성공의 중심이자 화제의 중심인 이현주 최고님과 이제 지방선거 얘기 본격 시작해 보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국민의힘에게 일단 몇 개나 내줄 것 같은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2018년 때는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도 요 세 군데만 이제 내줬는데 이번 6.3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사실 저희 희망사항이야. 뭐 솔직히 거의 뭐 한 90%를 희망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단정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의 승패는 한 3주 정도 전이 되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김상우 의원이 엊그저께 오셔서 패기 있게 경북까지 국민의힘 뺏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던데 패기 있게. 그거는 이제 예. 네, 패기 있게.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이렇게 선거를 솔직히 이제 전체적인 전국적인 선거를 관리를 해보시진 않았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 그 자리는 아니시긴 하죠. 네네네. 근데 전국 선거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재선 때도 조직본부장도 했었고 또 사실 양당의 선거에 다 관여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선거가 이렇게 막 업앤다운들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 임기 초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그래도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내란이라는 그 아주 절대적인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내란을 이기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보수표의 결집도 있고요. 예. 또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후보들의 어떤 결집,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는 합니다만 우리의 어떤 그 후보군의 아무래도 후보군 자체가 우리가 취약한 곳은 아무래도 후보군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보면 만만치는 않다. 특히 취약 지역은. 그래서 부울경하고 TK, 그러니까 TK하고 PK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강원도 또 충남 이런데 충남북 이런 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네, 상황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좋은 건 맞지만 선거의 특성상 결코 방심할 수가 없고 그럼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네. 한다. 근데 이제 특히 보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보면 부울경 중에서 지금 경남은 상당히 저희가 걱정하고 있고요. 예.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하시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 후보군이 좀 약한 게 좀 큽니다. 그거는. 시장 후보. 예, 시장 후보군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약한 편이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선전을 해야 되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수부 이전이라는 매우 호재가 있고 전재수 후보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이 이제 계속되는 그 고령화 경향 그리고 막판에 지금 이제 한동훈 변수, 연대 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울산도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우 의원 나가시네요. 진보당이 나름 이제 북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김종훈. 네네. 그리고 김종훈 후보가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세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10% 넘게 나오시던데. 예,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가 이제 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역
김두겸 시장이 그렇게 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호 후보가 상당히 셉니다만 경쟁력 있으시죠. 그러나 이제 영동 지역의 그 보수세는 막판에 고개 쳐들면 또 무조건 지는. 네, 고개 쳐들면 이제 돌아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야,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지도부에서는 네. 진짜 신발끈 조여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이렇게 장특공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전혀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약간의 어떤 관심사였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그 장특공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거 왜 갑자기 그럼 뉴스에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뭘로 보세요? 그게 이제 주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게 이제 이 어떤 그 이론적으로 이제 이것이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고민하거나 검토하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쪽에서 이것을 논쟁 대상으로 붙여서 선거 이슈화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거 전에 이런 게 절대 이슈화 될 필요도 없고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리하죠 사실상. 네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전히 어쨌든 서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부족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점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정책 철학적 관점에 맞는 입장에서 나름의 어떤 대안들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좀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당히 정책- 현실적인 그렇죠.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 또 남의 집의 얘기라서 조금 말씀하기 그러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모두에서 스스로 아수라장, 아사리판이 되고 있다고 네, 했는데 뭐 거기는 뭐 지금 또 장동혁 체제. 네, 장동혁 대표가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들도 막 비판하고 따지고 네,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거를 이기는 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보면 당장 자기 밑에 구청장, 시장 후보들이 막 움직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혀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 그분이 갖고 있는 윤어게인이라는 이미지.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사실 최소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은 극복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극복이 안 되면 얘기해야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동훈 얘기 나오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내란 프레임 극복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을 갔는데 다녀오셨죠? 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보수층 입장에서 보수 정치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미국이라든가 한미동맹 뭐 그다음에 이런 일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갔는데 심지어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지난번에 한미 의원 연맹 차원에서 방미를 했었는데 유력한 상원 의원 4분하고 거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각자 이렇게 이 또 소통하고. 대화도 예. 하고 많은 또 성과도 내고 또 하원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를 가서 얘기를 했었고요. 상무부 또 에너지부 이렇게요. 그런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지만 대표가 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제대로 못 만나고 준비 없이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전에 약속을 거의 안 하고 간 것 같다.
예, 일정을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죠. 왜냐면 다들 바쁘시니까. 그럼요. 그런데 사전에 어레인지를 거의 안 하고 갔거나. 왜 간 거예요? 그럼? 그리고 또 왜 갔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수권 정당으로서 자신들이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자신들이 되게 막 그 상대적 그 우월감이라고 자신했던 그 부분들이 완전히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비켜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저도 이제 보수층에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어떤 각 그 부울경이나 TK, PK의 유지들 또 가까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보면요, 뭐라 동향을 알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참 놀라운 게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기로 이렇게 민심이 상당히 모이고 상당히 이렇게 합의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번에 국민의힘을 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떨어뜨려서 이번에 장동혁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응?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곳은 몰라도 대구만큼은 아니 그럴 그게 줄 아닌 알았는데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곳은 오히려 그게 좀 약한데요. 대구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구 보수의 중심은 대구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벌어줘서 심판을 해서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끝내자. 이런 게 그 대구의 그 유지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 그 청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있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윤호개인에 대한 청산이 좀 반쯤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그 실망. 특히 대구 공천 과정에서 난리 났었죠 대구는. 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1등, 2등을 다 제끼고 왜 뒤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경선하고 그렇죠. 있냐. 여론조사 때 1등 이진숙, 2등 주호영, 3등 추경호 이런 식이었는데 1, 네. 2등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3등이 됐죠. 그래서 이따위로 하는 지금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까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 판국에 그런 짓 하려고 미국 가느냐.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면서 이런 상태로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폭망하고 새로 시작해라. 그러네요. 그야말로 언론에서 이런 거를 주고 잘 쓰는 표현인데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정말로 그런 상황 그렇죠. 같고. 그래서 예. 보수라는 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보수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에 대한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자신들이 이제 보수층이 보기에 그렇게 걱정되는 후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번에 뭐 대구시장 된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민주당 후보 이번에는 뽑아서 국민의힘이 차제에 반성을 하는 게 좋겠다. 바뀔 수 있도록.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이런 걸 계기로 민주당도 좀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좀 묵직한 정치 하기를 바란다. 야. 이것도 약간의 경고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구의 민심을 전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또 납득이 가고 네. 그만큼 대구가 화가 나 있다. 국민의힘 그리고 네. 장동혁 어떤 대표 네. 이 체제에게 잘 읽혔고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조금 지역구 얘기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네.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후보시죠. 그 요새 막 유세 연설 이런 게 젊은층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친근하고 친숙하고 뭐랄까 위트가 좀 있다고 하실까?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일단 첫째는 그분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자체가 대구에서 대구의 보수층이 화가 국민의힘을 일단 심판해야겠다. 국민의힘을 일단 여기서 우리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결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구로서 민주당이 선택이 됐다.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일단 그렇죠. 첫째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 후보가 만약에 보수층이 봤을 때 걱정되는 인물이었으면, 그죠? 멈칫했을 텐데. 소위 이제 좀 위험한 인물이었으면, 강경파. 네, 그래서 멈칫했을 텐데,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또 뭐 그 정도면 괜찮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 이번엔 지방선거잖아. 음. 그러니까 보수층은요, 제가 보니까 지방선거는 크게 그렇게 막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우선 어떤 선거로 보진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국가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대선은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총선도 잘 양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총선 전에 어떻게든 보수 정당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 지방선거 그냥 확 시원하게 져서 싹 다 갈아엎고 총선 네, 대선 우리 그런 잘 게 치르자. 있는 거죠. 아. 그렇단 얘기는 어떻게든 총선 전에 바꾸겠다. 이런 결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전에는 무조건 바뀐다. 아, 이 체제가 예, 이 그건 또 시스템이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저는. 민주당도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그리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제 뭐 박정희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통합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그러니까 세대가 저는 이제 운동권 이후 세대 인 입장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우리 진영의 대통령만 다 잘했고 상대 진영의 대통령 다 잘못했고 악마고 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든 다 공과가 있는 거고 물론 공과 과의 비율은 좀 다르겠지만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상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민 통합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대구나 보수층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의 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이 어떤 중동에서 우리가 이 유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저렇게 중동산 원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나프타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야 이런 걸 가지고 석유화학을 만들고 또 산업화.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이게 반도체의 어떤 기초 소재까지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 이런 어떤 통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젊은 층이 오히려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멋진 대통령 맨날 근데 대통령 서로 막 악마화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씀 주신 대로 네. 공과가 다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걸 다 명확하게 보고 좀 그래야지 저희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좀 멋있는 네. 대통령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 네. 너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죠. 저는 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보면 그 어디죠? 이렇게 대통령 얼굴들이 이렇게 막 그 쭉 바위에 있고.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네. 과거에 이제 훌륭했던 역대 대통령들을 당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같이 공은 공대로 그럼요. 이렇게 좀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그게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자랑스러워할 나라죠. 수 있는 예. 물론 됐으면 뭐 좋겠다.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은 빼고 아니요 과는 과대로 또 비판 세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네. 필요한 말씀 주신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뜨거운 이름들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네. 저는 이분이 요새 가장 뜨거우신 것 같아요. 하정우 AI 수석이신데 네. 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네.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시면서 북구 보궐됐는데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는 적극 러브콜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웃으시면서 말씀해서 농담 같으시기도 한데 작업비에 휘둘리지 말아라, 일을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 좀 재밌고 좀 어떻게 보면 유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수석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나오는 풍경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AI 수석이란 자리는 하수석 때문에 만든 자리예요. 네, 원래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AI 수석이란 자리는 없었죠.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자리였는데요. 물론 뭐 그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수석으로 가면서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지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사실은 이재명 그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AI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갈 거냐.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사실 뭐 우리가 그 두 나라를 이길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3등이라도 뭔가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앞으로 세계에는 어쨌든 AI를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AI를 지배하는 사람과 AI 지배 당하는 사람으로 나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짜 큰 변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거의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득의 원천도 바뀌는 임금 소득보다는 자산 소득으로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부산의 북갑의 한석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물론 뭐 이게 하정우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일의 효율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 일이 좀 더 잘 되는 차원에서 하던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를 바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선거라는 거는 자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하정우 수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본인이 내가 꼭 나가고 싶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야. 네. 와, 그러니까 생간의 의미를 제가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도 AI가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꼭 그리고 하수석이 정말로 필요한 인재도 맞으니까 네. 그리고 한 지역구보다는 전국 우리 국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경중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서 네. 근데 요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음. 그 보궐선거 한석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하수석이 꼭 가야 하는 자리냐 그건 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지역의 특성이 그리고 꼭 AI여야 하는 곳도 아니고요. 부산 북갑은 매우 지역 토착 그러니까 지역 밀착적인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상당히 그런 서민적인 이런 게 중요한 곳이고요. 또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왔다가 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이제 상실감을 느꼈고요. 또 우리 전재수 후보가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상당히 정이 들었는데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반기면서도 또 허탈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이제 상실감 플러스 어떤 축하 이런 게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잃는 데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북갑을 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막 유명한 사람 또는 이제 막 그 중앙에서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 스타 막 이런 네 사람들.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북갑의 유권자한테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AI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보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슈가 너무 이렇게 약간 공중전의 이슈로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제가 최고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사실상 출마할 것 같다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쭉 들어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지 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정우 수석도 네. 그래서 북갑에 가서 당선이 되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북갑의 유권자의 마음을 읽으셔야 당선되실 거고요. 또 당선이 혹시 되시더라도 거기서 롱런 하시려면 그 북갑의 유권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것에 계속 충실하셔야 롱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마음을 읽고 북갑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고민을 신중히 하셔서 그렇죠. 좋은 결정하시라. 아니면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AI를 위해서 앞으로 그냥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네. 그분이 평가를 좋게 네. 받고 모든 분들이 그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네.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 네. 야 정말로 하정우 수석 못지않게 뜨거운 요새 관심 받고 계신데 최종 무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작에 한 몇 달 되신 것 같아요. 2달은 되신 것 같은데 출마하시겠다 했는데 아직도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전 개인적으로 송 대표님 많이 뵙기도 하고 저희 방송도 많이 나와주셔서 그 뭐랄까요 네. 친근함이 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래 스케줄을 녹화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도 그때 저 일주마다 한 번씩 통화하는데 이 공천이 정해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행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참 안타깝던데 지금 이 상황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공천이라는 거는 공천 나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이제 송 대표 공천만 먼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저는 그 대표한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 송 대표는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좀 희생한 면도 있고 또 당의 대표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당에서 또 송 대표 걱정하는 당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가 최소한의 예우를 좀 해드려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또 대표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표한테 충원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반영이 될 부터 기류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대표가 어쨌든 제 얘기를 그것은 좀 유념해서 듣는 눈치였으니까. 네. 정청래 저는 뭐 대표가 최고님 좀 무서워하시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뭐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아니 예. 뭐 그 얘기 자체가 예.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정치하는 입장에서 민심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예우는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공천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최악의 경우는 없을 저는 것이다. 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공천을 그거는 저부터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얘기 조금 해보면 이제 조국 대표가 평택 을에 출마를 했는데 뭐 당연히 단일화나 그런 걸 어떻게 안 하겠죠? 각자 이제 그 평가를 받으시겠죠? 어떻게 계획이? 그분은 뭐 우리 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의 일단 입장. 저는 일단 조국 대표는 제 관심사가 아니시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평택을은 되게 중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평택을은 또 중요한 게요. 거기에 일단 삼성전자 그 반도체 그렇죠. 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산업에
지금 시총으로 보면 한 25%, 그 다음에 사실 그 소부장이나 여타까지 다 합하면요, 한 40% 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물론 그렇죠. 평택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평택의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요. 또 하나가 왜 또 평택이 중요하냐면, 예. 여기 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그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의 문제고요. 우리가 여당의 입장에서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그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 이 평택을은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 평택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는지 지금 잘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의가 산업적, 갑니다. 그죠? 산업적 측면, 한미 동맹의 측면에서 사실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강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뭐 조국 대표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야, 평택이 들어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셨으면 여기 나오면 오히려 불리하실 텐데. 그걸 내가 잘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니 나오신 그러니까 거니까요. 왜냐면 민주당이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왜 여기 나왔었을까? 저는 좀 약간 그 의문이긴 했어요. 단일화가 호락호락한 곳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아닌데 있을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곳인데 네. 그런 판단이 약간 미스터리하다 네, 네, 이렇게 네. 보셨고요. 그 네. 안호영 의원이요. 갔다 오셨죠? 그 단식 어제 이제 병원에 이송되셨는데 그 사진 보고서도 저 좀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후보에게 경선을 지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의혹 논란이 있었어요.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을 이제 당 윤리감찰단이 결론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해서 여기에 이제 반발하셔서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다녀오셨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본질은 뭐냐면 당 윤리감찰단이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진 게 그 경선이 있기 바로 전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선이 있기 전날 오후 늦게 이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감찰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경선을 시작을 하기 전에 윤리감찰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선 바로 전날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감찰을 보고를 받는데 감찰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찰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른 경쟁 후보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왜냐하면 또 그 전에 김관영 지사 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 건은 우리가 매우 냉혹하게 처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이걸 승복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냉혹하게 처리를 일관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떤 결론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적어도 감찰은 매우 냉철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승복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감찰을 갖다가 매우 철저하게 다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모자라니까 감찰을 하루 정도 제대로 하면서 현지 내려가서 하고 그리고 경선을 하루 정도는 연기를 하자. 연기라는. 라고 이제 최고위원회 안에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선이 이제 강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선이 이제 강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좀 약간 이제 이제 오류가 좀 있었던 게 감찰단에서 감찰이 물리적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었는데 예. 혐의 없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감찰이 제대로 안 됐는데 혐의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찰이 짧은 시간 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감찰 결과는 어쨌든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소파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결론을 내버리니 이건 약간 선입견을 주는 어떤 좀 그런 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이 또 반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니냐. 바이어스가. 예, 그런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러면서 또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전남북의 다른 이제 군수 선거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다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경선을 그리고 이제 감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연기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른 거하고 또 비교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원택 건에 대해서 또 이제 경찰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의 반발 막 있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 제기되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단식을 하면서 감찰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감찰을 그래서 제대로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이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은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야 뭔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 이거를 어떻게 뒤집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감찰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제대로 한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왜냐하면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단식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 좋다. 그러면은 뭐 그런 바이어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여쭤보는 거죠. 그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대표 지도부랑 정말로 실제로 가까운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가깝다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죠. 만약에 뭐 가정을 해서 이제 하루 이것이 연기가 하루든 이틀이든 연기가 되면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뭐 혐의가 없음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앞서서 있었던 김관영 지사 건하고 겹치면서 사람들은 이 투표에서 경선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은 당연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는데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들을 아마 안호영 지사 쪽에서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상황이 끝나버렸으니 그렇죠. 이제 단식으로 그 불만을 이제 표출을 하는 건데요. 그야말로 좀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께서 묘수를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는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게 그때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주장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제가 그냥 안호영 후보 단식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뭔가 방법을 찾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 그냥 딱 하루 이틀 경선을 연기하고 그냥 딱 했으면 관철을 시켰으면 네, 그러면 뭐 사실은 결과에 아무 차이가 없었다 하더라도 승복이 아무도 조금 되는. 그렇죠. 예.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까? 뭐 이게 누가 이겼든 간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그때 좀 절차 진행을 저도 너무 약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좀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첫째 이제 상황 자체에 대한 승복 문제는 그것은
수사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 뭐 감찰을 다시 하는 거는 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건 거죠. 어쨌거나 원인 제공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단식해도 가서 들여다보고 좀 그만해달라라고 정치적으로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일단 보죠. 네. 예, 걱정도 하고. 네, 그런데 같은 당에서 원인 제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또 사실이고 한데 당 지도부가 가서 단식하는데 들여다보고 또 그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이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정청래 네, 대표께서 아쉽다. 네. 그 가시지는 못하셨죠. 여기 그 네, 단식장에. 당 대표실 바로 옆인데요. 그건 그렇습니까? 좀 가까운 이제 거죠. 좀 당 내부에서 너무 그것은 좀 인간적 도리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좀 아쉽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이현주 최고 네. 두 분 말씀 간단하게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일단은 벌써 정부 출범한 지 10달 정도 됐나요?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6월 3일 날 출범해서 그렇죠. 지금이 4월 좀 넘었으니까. 그리고 국정 수행 지지율은 꾸준히 지금 60% 정도를 유지하고 최근에는 65%까지 나왔다라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재명 정부 총평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자리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뭐 어떤 상징적인 자리 또는 그냥 뭐 지도자다라고 해가지고 멋진 말만 하고 이렇게 뭐 약간 왕 비슷하게 군림한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도 국가의 그러니까 어떤 회사로 치면 CEO처럼 회의도 주제를 실제로 하고 그죠? 그냥 이제 써준 거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실제로 회의도 주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도 하고 그래서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가의 운영을 끌고 가는 CEO구나 국가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CEO의 일의 성과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여준 대통령 아닌가. 그것을 또 생중계로 보여주고 국무회의를 실제 생중계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확 피부로 이 와닿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어떤 그 역할, 롤에 대해서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완벽하진 않죠. 뭐 어떤 사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다. 우리 역사에서라고 평가하고요. 네.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유지하면서 그러나 이제 약간 보면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들으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통합하고 또 반영해서 또 제대로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정치인들 만나서 항상 정부 어떤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쭉 들어봤는데요. 가장 뭐랄까 와닿는 어떤 말씀이었던 게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는 그렇죠. 어떤 기간들이었다. 이게 선진국들 보면은 젊은 대통령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하는 그렇죠. 막 이렇게 백팩 메고 가서 일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지난 10개월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그 오더라고요. 일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자리, CEO 뭐 이런 음. 거. 그래서 유능함, 역량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맞아요. 뭐 이념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거, 역량, 능력, 유능함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그렇죠. 성과.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주로서 CEO를 평가하듯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CEO. CEO를 이제 평가해서 어떤 CEO를 우리가 선출할 거냐 이렇게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일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런 예. 인식 사실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네.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니 네. 참 그거를 피부로 좀 매일매일 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네. 하시니까
피부로 와닿는 지난 10개월 네. 같고 말씀 주신 어떤 실용주의, 네. 중도 보수 이런 정치인들이 뭐 몇몇 계시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바로 최고님을 아마 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누가 뭐래도 실용주의로 좀 대표되는 네. 그런 정치인이신데 일각에서는 여자 이재명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곤 하시던데 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영광이죠. 아니 뭐 대통령님이 이렇게 지지도 높고 한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빗대서 말씀하시면 저는 엄청난 영광이고요. 그러면 최고님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실용주의하고 음. 애국주의입니다. 애국주의. 네. 설명을 네. 해주실래요? 애국주의.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화두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란 전쟁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생존이 지금 화두가 되는 시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도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안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옛날처럼 자기가 어떤 나라의 기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기업이든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나라의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국적에 따라서 그 기업도 거래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회사다, 한국인이다에 따라서 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너지도 안보가 되고 경제도 안보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정말 이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국민들도요, 사실은 나라가 살아야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도 잘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국가, 기업, 국민의 생존이 다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포 생활을 좀 그러셨구나.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게 국적이 신분이다예요. 내가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능력이 얼마나 외국에서 발휘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가든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하든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좋은 조건에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어서 그게 한국 국민들한테 이것이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한국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애국주의. 네. 애국주의 또 해석을 쭉 들어보니까 필요한 일이고 국가 그 정치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어떤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 그렇죠. 우리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에 네. 최선을 다하시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는 예. 그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라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생존 제가 이데올로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국민들의 생존, 국가의 생존을 위한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다. 와. 지금은. 실용주의에 이어서 애국주의도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뜰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최고님도 삼선의 수석 최고의 벌써 거물급 정치인이 되셨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지선에서도 어떤 역할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네. 어쨌든 출마는 안 하셨고 그래서 예. 방금 이런 정치적인 이념 뭐 실용주의 애국주의 쭉 들어봤는데 향후 행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뭐 저는 뭐 일단 이번 지선에서는 제 출마를 안 했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렇게 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신제국주의 비슷하거든요. 예, 예. 네,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생존하고 더 번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경제 안보 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기여하겠다. 예.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쓱 넘어가긴 했는데 지선 고민은 안 해오셨어요? 그래도 고민은 해볼 수 있잖아요. 고민을 하긴 했죠. 네, 예, 뭐 예. 경기도 또 이제 고민도 좀 했었고 했는데 하다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용인. 예. 네. 용인의 이제 간지가 이제 사실 지역구 간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항상 유권자의 관점이 중요해요. 근데 유권자와의 의리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도 처음에 초선 이럴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몇 년을 지나오면서 그게 기본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용인에서 그걸 제가 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그게 기본인데. 와, 그게 컸구나. 불출마를 좀 그걸 결심하는 하게 게. 됐고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좋은 분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근데 중앙에서 오히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보나 우리 당 내에서 당이 어떤 지금의 어떤 실용주의 기조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게 그런 면에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런 판단에 고민은 했었지만 네. 또 그런 판단에 이제 지선은 이제 뜻을 접으셨고 이제 앞으로 중앙 정부 그리고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주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해서 벌써 방송 됐고요. 귀중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지선 고생길 네. 고생문 열리실 네. 텐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뛸 텐데 우리 또 끝까지 머리 안 쳐들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특히 용인을 비롯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약속한 것들 우리 여당이 함께 끝까지 잘 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너무 귀중하고 뭐랄까요 뜻깊은 그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고생길 시작이실 텐데요. 지선 열심히 달리시길 바라고 열심히 달리신 만큼 또 좋은 성과도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센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